고각주사, 뭐 보톡스 이런 거 진짜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 맞아야지. 사기야, 사기. 이거는. 자기 코에다 놓으라고 그러면 안 놓을 거야, 분명히.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필러 녹이는 주사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해보면은 녹이는 주사를 맞고 온 사람들도 열어보면은 다 필러가 줄줄줄 흐르거든요. 필러는 내게 아니에요. 이물질이죠. 이 이물질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필러는 이물질이라는 거예요. 필러는 밀가루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러의 입자는 밀가루인 거고 반죽된 상태가 환자분들이 맞는 필러의 고체, 고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밀가루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요, 이 가루가 덩어리가 돼서 이걸 몸속에 넣는 거예요. 이게 필러라고 보시면 돼요. 녹이는 주사를 맞더라도 이게 가루처럼 부서질 수는 있지만 물처럼 증발하지는 않아요. 얼음이 녹아서 물은 증발해서 없어지지만 필러는 덩어리가 가루가 돼서 없어지기 위해서는 몸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처가 났는데 깨끗하게 칼로 베인 상처는 잘 아물어요. 만약에 상처가 진흙탕 속에서 상처가 났다면 상처에 진흙 같은 것들이 끼이면서 곰기도 하고 흉터도 많이 남고 좋지 않겠죠.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필러 입자들이 끼어서 상처 낫는 과정, 힐링 과정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구축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코 수술을 하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있다면 그게 필러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코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필러는 이름 자체가 메꾼다예요. 필러. 볼륨을 줘서 효과를 내는 거죠. 애교 필러라든지 뭐 광대, 팔자, 입술 이런 데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코에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코는 굉장히 살이 없이 딱딱한 구조고 피부 자체가 여분이 많지 않아요. 코에서는 써도 괜찮은 부분도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끝이라든지 코끝 윗부분, 비주 부분 이런 데는 일시적으로 높아지거나 오똑해지는 효과가 나지만 결코 그 모양이 차분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둥글다든지 아니면 얼마 못 가서 다시 퍼져서 원래대로 돌아온다든지 오히려 더 뭉툭하게 보일 뿐이죠. 왜냐면 필러는 볼륨 이펙트가 주로 있는 재질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구조를 바꾸고 유지시키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콧대 부분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볼륨을 줘서 높이감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죽이 지붕처럼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필러로서 채워서 높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맞거나 많은 양을 넣게 되면 당연히 누르기 때문에 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툼해지고 모양이 예쁘지가 않은 거죠.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분이 왔을 때 필러 맞으셨네 어떻게 아냐면 코가 두툼해요. 필러를 맞으면 맞을수록 볼륨 이펙트이기 때문에 이게 두툼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필러를 맞는 건 괜찮지만 모양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필러 있는 부위에 상처가 나서 뭔가 다른 작용을 할 때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방해 요소만 되지 않는다면 쓰는 거는 저는 말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코 수술을 염두하고 계신 분이라면 필러를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으면 안 되겠죠. 어차피 다 제거가 돼야 돼요. 제거하기도 힘들어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수술을 하실 거면 필러를 맞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필러를 이미 맞은 상태, 아주 수년이 지났어도 수술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녹이는 주사를 맞아서 충분히 필러가 굉장히 가늘게 쪼개지거나 거의 없어질 정도의 시간을 두고 나서 수술을 하시는 게 맞겠죠.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일주일 전에 필러 녹이는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할 때도 필러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콧대 부분은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맞아서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맞았을 때 환자한테 득이 될 게 저는 단 1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필러를 코에 맞을 때는 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환자한테 고지를 해야 되고 환자분들도 이 점은 반드시 알고서는 필러를 맞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죠. 한번 맞아보시고 느낌 보고 나중에 녹이고선 그냥 수술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성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러를 맞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맞으셔야 됩니다.
그 질문들 중에 이제 필러 맞으신 분들이 이제 수술하려고 할 때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고요. 조금 맞았는데 괜찮나요? 많이 맞았는데 어떡하나, 뭐 이런 것들 물어보세요. 녹지 않는 필러는 이미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녹을 수 있는 히알루론산 제제들은 녹이는 주사가 있고, 녹이는 주사는 그걸 녹아서 막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밀가루 반죽을 가루로 만드는 거죠. 잘게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흡수가 좀 빨리 되고 사라지는 게 좀 빨리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필러라는 게 의사마다 놓는 층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부위도 달라요. 더군다나 양이 많거나 범위가 넓을 때는 그 부위마다 퍼지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낌상으로 경험적으로 만져서 양이 많고 부위가 넓다, 그럴 때는 2번에 걸쳐서 녹이는 주사를 놓자고 그래요. 스케줄은 수술 날짜 전에 2주 전에 와서 녹이고요. 일주일째 와서 체크하고 한 번 더 녹이든지 아니면 그냥 진행하든지 이렇게 되고요. 양이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일주일 전에 녹인 주사를 놔드리죠. 필러 녹이는 주사를 딱 놨는데 확 부어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 벌에 쏘였을 때 이렇게 확 붓는 것처럼 눈도 못 뜰 정도로 이렇게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이거 녹이는 주사 맞고 하루 이틀 상간에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느냐 꼭 확인해서 물어봐요. 이렇게 부었는데 주말에 예식장 가야 돼요. 그럼 못 가잖아요.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부었다가 다 가라앉아요. 근데 스케줄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세심한 의사들은 그런 것까지 다 배려를 해야죠. 그죠? 아니면은 심지어 이런 것도 있죠. 일주일 전에 녹였는데 일주일까지도 붓기가 있으면은 수술 스케줄을 뒤로 미뤄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말 그대로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를 꼭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반응이라는 게 한 30분 내에 거의 다 벌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 30분 정도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녹이는 주사 맞고 아이스팩 하면서 회복실에서 조금 계시다가 경과 보시고 괜찮으면 가시라고 하죠. 왜냐면은 집에 갔는데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갑자기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부어버리면 뉴스에 나올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놀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집에 가서 그러면 되게 당황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은 가능하면 녹인 주사 맞고선 병원에서 한 20-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괜찮으면 그때 귀가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코, 미스코, 스캐폴드 이런 것들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녹지 않는 실 종류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술실에서 다 뽑아내야 되고요. 진짜 무슨 갈고리 뽑아내듯이 쭉쭉 뽑아내거든요. 저는 코에서 뭐든지 이물질이 나오면 다 진짜 좀 악랄할 정도로 모아놨다가 수술 끝나고 고스란히 보여드려요. 제가 이만큼 열심히 뽑아냈습니다 라고 다 보여드려요. 제 환자분들은 다 느끼시는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잘 보진 않아요. 여기는 일단 맞으면 필러가 있고요. 퍼져 있잖아요. 퍼진 거 하나하나 찾아갈 때요. 필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의 어떤 기술에 따라서 이제 그 깊이, 층도 좀 다르고요. 놓는 방식도 한 방에 뿡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녹인 주사를 놨을 때 면적이 맞지 않으면 남아있게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좀 드물어요. 워낙 협소한 지역이고 두께 자체도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잘 퍼지라고 여러 군데 위에서부터 탁탁탁탁 놓아서 내려오는 편이죠. 그렇게 놓으면은 거의 대부분은 약효가 퍼진다고 보시면 되죠. 필러도 넣고 액기 필러도 넣고 고래도 넣고 주말도 넣고 그랬는데 딱 코만 없애려면 다른 부위는 영향을 받는 걸 못 봤고요. 콧대부터 연결되는 이 앞쪽에 이 눈썹 사이에 있는 경우는 조금 영향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코에 필러 녹인 주사 맞고 애교가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아무리 필러 녹이는 줄 알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그냥 환자 갖고 가야 돼요. 코끝 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제거가 돼요. 사실 이렇게 열면은 딱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항상 이 미간 쪽으로 갈수록 깊기도 하고 좁고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사실요. 어디든지 이물질을 100% 다 제거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연부 조직 쪽에 이렇게 주사로 쫙 퍼져 있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남아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무리해서 필러를 제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 수술 필드에서 보이는 거를 좀 조직들하고 같이 걷어내고 열심히 씻어내고 하는 거지 그거를 다 없애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막 파헤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다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재수술을 많이 하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코 안에 뭔가 이물질을 넣는 거는 다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효과 있다고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 효과 있지 않거든요. 그냥 일시적으로 볼륨적인 효과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지. 고각 주사, 보톡스 이런 거 진짜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확실한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게 아닌 거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코 안에 염증이나 뭐 구축이나 문제가 생기는데 일조를 한단 말이죠.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거 자체가 들어가서 시간이 지난다고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허가받은 물질들을 맞으니까 안전성이 확보된 물질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코를 수술하려다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코 수술한다는 얘기는 코 안에 상처를 낸다는 얘기고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항상 그런 이물 반응에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고, 물론 이제 이물질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죠. 깨끗하게 걷어내고 수술을 해서 대부분은 괜찮아지지만 아무것도 넣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항상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뭐 구축이라든지 이물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성에 노출이 돼 있는 거는 뭐 없앨 수 없는 사실인 거죠. 확실히 말하면 아무것도 안 맞은 코에 비해서는 항상 위험성이 높은 건 맞잖아요. 그죠? 이 얘기에 대해서 누가 뭐 반론을 제시하겠어요. 대부분 이제 좀 뭉툭한 코일 경우에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인데, 잠깐 만져보세요. 뭐 별로 없어요. 뼈하고 연골하고 살 조금밖에 없어요. 볼이나 뭐 이중턱이나 뭐 여기 팔뚝 뭐 이런 데야 효과가 있어서 확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볼륨이 줄어봐야 얼마나 줄겠어요. 그리고 보톡스 맞아야지. 근육이 클 때는 확 줄겠지만 여기 콧볼 이렇게 벌렁벌렁하는 근육 조금 있는 거 그거 보톡스 나가지고 그게 뭐가 줄겠다고. 정말 진짜 말도 안 돼. 사기에 사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이코, 미스코 이것도요. 제가 수술해보면요. 거의 뭐 그냥 철사같이 박혀 있어요. 뭐 녹아서 없어지는 것도 녹다 안 녹다 뭐 중간에 섞여 있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겠죠. 이것도 역시 성분 자체가 안정성이 허락받은 그런 물질들이니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하게 많은 양을 넣는다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연골에 뭐 손상을 줄 정도로 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코끝 같은 데를 세우려고 이제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안 서요, 여러분. 수술하는 의사들이 기둥 세워가지고 코끝에 연골되고 해놔도 대부분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수술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소방전 완전히 다 해가지고 딱 세운 게 코끝인데 그 실 나부랭이 넣어가지고 얼마나 유지시키겠어요. 물론 효과 본 분들도 간혹 있겠죠. 근데 수술을 대체할 만큼 효과가 있진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또 다 긁어내든지 빼내든지 역시나 이물질이기 때문에 문제 요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말고 나의 구조가 손상될 정도로 넣는 거는 좋지 않다. 나중에 수술할 때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은 꼭 이제 시술하시는 분, 받는 분 모두 다 이제 좀 인지를 하고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죠. 수술 시간에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죠. 왜냐면 더 뜯어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추가로 더 시간을 더 소요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필러 같은 거는 대부분은 일주일 전에 녹이는 주사를 맞고 수술 이후에 이물 반응을 막 이렇게 억제하는 주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사 때문에 매일 오셔서 초반에 그 주사를 좀 맞는다든지 수술 전후에 좀 조치가 필요한 거지 환자분이 뭐 특별히 해야 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회복 기간도 뭐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필러가 있는 환자들은 코 수술하면 멍이 많이 들어요. 콧볼 보톡스, 조각주사, 미스코, 하이코 이런 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뭐 영상 그때 뭐 필러 뭐 영상 이럴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필러 안 좋다 막 얘기하니까 너 필러 몇 번이나 해봤어? 필러 몇 번 해보지도 않은 의사가 뭔 필러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느냐? 너 필러 들어있는 사람 수술 몇 번이나 해봤어? 그 사람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해봤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거예요. 가격이 싸다고 보톡스 틱 맞아버리고 필러 틱 맞아버리고 너무 쉽게들 생각한단 말이죠. 뭐 100명이 맞아서 한두 명 문제가 된다. 그 한두 명은 나머지 뭐 90명, 98명이 어쨌든 상관없어요. 자기한테는 100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신중하게 좀 생각하시고 수술을 할 거면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맞다는 거. 사실은 의사분들이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부위에서 이물 반응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말을 해줘야죠. 그거는 환자분들이 뭐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의사로서 뭐 좀 해야 될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되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